발표들 하고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제주 산발 하지 말고 전국 산발로 바꿔서 좀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다음 발표하실 분이 우리 이상엽 제주 산발다방의 지역 공동체 대표님, 예, 삼달 대표님이십니다. 뭐 좀 많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실 거라고 기대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 이상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어제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안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약간 별로 아름답지는 않아서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지하에 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와이프가 무슨 상을 받는다고 해서 잠깐 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는 아까 용어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돌봄에 대한 얘기들, 케어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존재를 권리의 주체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작업들을 좀 본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구나. 우리가 뭐 CRPD라고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이미 200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9년에 법제화된 법으로 통과시킨 얘기들이 2020년에도 지금 돌봄과 케어라는 용어를 갖다 쓰고 있는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권리로서의 삶을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삼달다방 얘기 사례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좀 드리면 뭐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몇 가지 실질적 사례들 몇 개 말씀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 매체를 통해서 어떤 친구, 와상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의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제주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라는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한번 실현해 보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음에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하고 소통을 하면서 여행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와상장애를 가진 친구가 제주 여행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인적 방법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장애인 여행을 하는 많은 단체들을 제가 찾아가 봤었고요. 관련된 단체의 차량 이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갖다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노란 리프트카를 갖다가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모금을 통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갖다 보장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제가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적합한가 이런 생각 들어갔던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했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과정, 이제 그 친구가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한 인간이 장애인으로서 행복 추구권을 갖다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보장되는 사회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문과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S라는 통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S라는 친구가 오는데 사실은 비행기를 통해서 와상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 싸기, 그때는 배로 왔는데요. 올해 새롭게 시도했을 때 비행기 싸기 한 120만 원 들었습니다. 한 개인이 제주 여행을 하는데, 보통 지금 여기서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육지 서울과 왔다 갔다 할 때 왕복 비용을 갖다 7만 원 이상이면 비행기표를 잘 끊지 않습니다. 완벽한 현실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행복 추구권과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의 선의로, 누군가의 지원으로 개인적 선의와 단체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가 사회적 시스템이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거창하게 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돌봄 시스템을 갖다 얘기하지만 실질적 삶에 있어서의 돌봄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가능한가? 우리가 사회적 서비스로, 사회적 지지망으로서의 관계망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형성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친구는 행복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함덕 앞바다에서 평생을 몸에 떠 있다가 발가락을 한번 스킨스쿠버를 한번 평생 해보고 싶다 해서 물에 뜨는 작업들을 갖다 했습니다. 조끼를 입고서. 근데 스킨스쿠버 떴을 때 발가락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는 자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비장애인에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가 왜 그 특별한 어떤 일들이 되어야 되는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인가, 장애인이 살만한 사회인가, 권리로서 보장되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인가, 이런 생각과 의문들을 전 갖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자립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제주에 여행을 왔습니다. 삼달다방은 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만나는 그런 여행들이고요. 자립생활을 갖다 하는 친구들이 제주 여행을 갖다 하면서 같이 함께 만나가는 작업들을 갖다 합니다. 자립생활이라는 것들이 갖는 욕구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네트워킹 시스템들, 그런 서비스망과 실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하면서 커뮤니티가 없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문제제기를 갖다 많이 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생각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냥 PPT를 거의 쓰지 않고 그냥 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으로 가고 있는 거. PPT 그냥 거의 안 쓰고 그냥 몇 가지 사례로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느낀 지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의 지역 공동체성이라는 것들은 개인의 삶이 보장되어 우리가 산다는 것들은 CRPD라는 얘기를 갖다가 유엔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는 의료권, 교육권, 그다음에 인간의 행복 추구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과정에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의 터전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한 질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합니다. 개개인들에게 있어서 그 비장애인에게서는 권리로서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노동의 권리들, 교육받을 권리들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실질적 독립적 생활들이 가능한가, 시혜와 동정의 시각에서만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정책당국, 죄송한 말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것저것 얼기설기 이렇게 묶어가는 작업들을 갖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분들도 행복하게 있다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들 많이 말씀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권리로서의 대한민국에서의 장애인 제도들은 많은 부분들이 제도화되는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삶의 영역에서 문화적 욕구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들은 보장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의 삶을 갖다 보장하는 과정에서 그 인간다운 삶을 갖다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삶의 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문화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는가, 권리로서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서비스, 삼달다방에는 문화적 공간들을 지향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공공적 기획들을 몇십만 명 행사도, 제가 광화문 행사도 한 2달 정도를 기획도 했던 사람인데, 몇십만 명 행사는 그 행사조차도 사실은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삼달다방에 왔을 때 하는 프로그램 중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들 수없이 많이 오는데 대체적으로 노래를 시작하면 3시간에서 4시간, 많게는 6시간씩 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비장애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요새 노래방 가서 6시간씩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정확하게 문화적 욕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하면 현실 속에서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 속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실질적 삶들을 갖다 보장하는 우리들의 노력들, 우리 사회의 시스템들이, 그런 태도들이, 그런 가치들이 좀 그런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문화적 욕구의 부분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커뮤니티 케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보면 제주에서 모험적인 여러 가지, 제주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책 실험을 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인구 구성도 그렇고
실제 뭐 담배도 사실은 마케팅 시작을 갖다가 제주도에서 시작을 갖다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실험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장애의 영역에서 그런 실험을 할 때 지역적인 편차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함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걸 갖다가 제주도에 설립을 갖다 하는데 처음에 설립을 갖다 하려고 했을 때 서귀포에 원래 시작을 갖다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인구 구성과 이용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제주시로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있어서 대부분은 제주 시내에서만 머무르는 서비스들을 갖다 합니다. 근데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인들은 그 지역에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그 뭔가의 어떤 지원망을 갖다 구축할 때 지역적 소외가 이루어지지 않는 커뮤니티 구성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을 때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안전망들, 저는 그냥 서포트 서비스 뭐 이런 개념들로 지지망 형태로 해서 우리 사회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 살 수 있는 사회와 지역 그런 편의시설이 있는 이동의 자유가 있는 문화적 욕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거든요. 이거의 기본적인 가치가 권리로서 인정되고 보장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진심으로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을에서 여러 가지 지역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작업들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인정의 사회, 특히 뭐 제주 같은 경우는 이 괜당 사회나 지역 사회에서의 지지망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과 가족들에게 그것들을 갖다가 전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정서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 따뜻하게 우리 마음들을 갖다 지켜줄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 제도의 내용으로 이게 담겨지고 수용되어질 수 있는 방식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합니다. 삼달이라는 공간들, 삼달다방이라는 생소한 공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용어적인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문화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많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지관 서비스만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배리어 프리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어디든 어디에 살든 그가 서울에 살든 제주 서귀포 한 촌구석에 살든 그 서비스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커뮤니티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본질적인 커뮤니티 지지망들의 어쨌든 가야 될 지향점들이 아닌가. 삼달은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달다방이 그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서 휴식 또는 뭐 대화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그런 장소 제공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뭐 여행이나 주택이라든가 뭐 한 달 살기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를 기획하거나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실질적 여행 예를 들어서 이음동이라는 공간들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이 사회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게 됐었어요. 퇴소를 꽃동네라는 시설에서 있다가 거기 지역사회로 나와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었던 공간들이고 장기간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런 여행의 욕구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살이 제주에서의 한 달살이 장애인은 불가능한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이동약자든 어떤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제주의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달살이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한 달살이 공간들을 이음동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었고요. 무지개동이라는 게스트하우스의 문화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공간 무지개동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상상하는 공간들을 만든 거고요. 거기 그 페이지에 보면은 통합그네라 그래가지고 휠체어 탈 수 있는 그네를 갖다가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것도 역시 휠체어를 탄 대학로에 있는
휠체어 그네는 사실은 장애인만 탈 수 있는 그네 형태이거든요. 근데 비장애인도 같이 함께 어린이도 탈 수 있는 그런 그네, 통합형 그네를 갖다가 만들었고, 비장애인이 탈 때는 그 이제 의자를 내리는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놀이 시스템들을 갖다 구축하고, 문화 공간에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뭔가 문화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갖다 해나가고 있고요. 문화적 기획을 제가 조금 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갖다 같이 설계하고 같이 꿈꾸는 작업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아마 그런 새로운 상품을 인천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그런 그 장애인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을 갖다가 상품을 하나 기획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1월달 정도에는 아마 그런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형태의 제주의 어쨌든 생활과 삶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 여행 프로그램들을 갖다 기획하고 함께 그 욕구들이 반영되어지는 여행 방식들을 갖다가 담는 작업들을 갖다 하는 거죠.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들을 삼달다방이라는 공간에서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잘 이렇게 실현되지 않던 것들을 갖다 한번 해보는 그런 공간들, 그 꼭 장애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공간, 그 속에서 만나면서 만들어가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만든 공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제주도 가서 이 시설을 이제 이용하면서 꿈을 이루기도 하고, 뭐 에너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 또 권리라든지, 아까 우리가 커뮤니케어 같은 경우는 서비스권에 대해서 욕구 충족이라면 이쪽은 이제 좀 더 그 행복 추구 쪽에 좀 가깝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돼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다만 여기를 이용할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좀 확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지요? 지구력이 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업에서 한 23, 4년을 종사했었던 사람인데, 제주에 이제 내려간 지 6년 정도 됐습니다만, 거기서 했던 일들이 기업에서 홍보실장 같은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리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들을 제가 직업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은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작업들이 여러 단위에서 필요한 거죠. 그냥 삼달리라는 제주의 한 시골 한적한 동네에서 약간 그 자족적 그 경험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접근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문화적 그 포용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알리는 그런 방식들과 공감대와 지지망들 정책화되는 단계까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해서, 누구든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문화적 다양성과 이런 포용성을 느끼고 인간의 욕구에 기반한 어쨌든 문화적 생활들이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게끔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질적인 우리가 거대 담론에만 사실은 집중되어지고 몰두하는 것들, 그런 경향성이 우리 사회에 좀 있기도 한데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나가는 작업들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하면서 그런 약간의 책임감을 좀 가지면서 삼달다방도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삼다리 장명을 또 의미를 가지고 장명을 했나 이런 생각했더니 종달리 하듯이 지역 이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우리 방청하고 계셨거나 주최하셨던 쪽에서 뭐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일이 일이 있으면 네, 제 측에서 질문 던진다는 게 미리 얘기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표면상으로는 대구하고 제주를 시범도시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트라이를 봤던 게 먼저 대구를 먼저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제 느낌에 저희가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조금 이 공식적인 부분을 조금 아직은 자리에 앉기를 약간 좀 두려워하지 않나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그게 느껴져서 실제 그러면은 지금 제주하고 대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근데 이게 아까도 서인환 총리께서 얘기했듯이 장애인 커뮤니티가 온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성됐던 게 아니라 노인 쪽에 대한 부분이 생성되면서 좀 반억지 느낌으로 생성이 된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제주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럼 대구하고는 어떤 그런 사업적인 소통이 안 되나요? 네네. 그 지금 이제 아까 뭐 노인 하면서 뭐 장애인 따라간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 인구가 또 많고 노인의 어떤 요양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재정 부담이 크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노인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한 이제 장애인 부분은 이제 대구하고 저희 제주시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발표 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가 정책장애인, 뇌병변 장애인하고 발달 장애인, 제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1순위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대상 1순위는 탈시설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시설에 입소 대기를 하고 있는 장애인 해서 130여 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는데 지원주택도 그렇고 모든 사업에 그 1순위를 이렇게 넣다 보니까 올해 시설 대기 장애인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시설을 대기하고 있어야만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우선순위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부분들이죠.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 탈시설 저희가 전체 욕구 조사를 다 했는데 그 거주 시설에 있는 장애인분들 중에서 나는 나와서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이제 시설에 이제 입소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지속하게 살게끔 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런 어떤 장애인 시설의 인권 문제로 인해서 이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올해 대구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이제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대구는 또 그것 때문에 그 상황적인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코로나 시국이었어도 복지관이 문을 닫아도 저희는 다 1대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것도 다 그냥 가정 방문해서 1대1 다 모든 대부분이 그 집합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응급안전이라고 하는 스마트 홈 케어 서비스 부분도 230가구를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 시대에 다 그것도 마무리를 했고 오히려 그 돌봄에 대한 필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문의들도 좀 많았던 거 이제 같습니다. 근데 대구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대구에 가보려고 하면 대구에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대구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그 대구의 담당 팀장님 저기 같이 해서 저희가 도의회에서 이 세미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했는데 그쪽 부분은 저희는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저희는 민관 협력이 저희가 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좀 더 그런 어떤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만간 대구랑 또 미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거 이제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그 올해까지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지자체에 해서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대로 대상자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대상자를 딱 지정해 놓고 이제 정책을 이제 피워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시는 어르신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이제 퇴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완전히 탈시설 정책을 아주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렇게 좀 이제 어쨌든 묻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취지하고는 좀 달리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장애인 분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좀 아주 세심하게 그 정책의 그 방향성들을 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장애인 연맹에서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협의 같은 회의는 없는 거고 제주도에서 세미나 할 때 서로 사례 발표하고 이런 행사들은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 거기하고 대구라고 해서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11월 달에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16개 지자체의 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끝내서 성과 공유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를 했었죠. 그 내용적인 그리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그게 대구의 그 장애인 시설에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설을 폐업 처리하고 전원 조치를 하느냐 탈시설을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시끄러웠다가 그 이제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하면서 구청장이 우리는 시설을 100% 없애겠다 선언을 하고 지금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걸 서비스에 대한 표준이라든가 모양 개발은 국립자원에서 지금 연구 영역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마무리 좀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 하셨으면 하는데. 그래요. DPI에서 오늘 마련해서 커뮤니티 케어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정부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그때의 우리의 의견을 냈을 때는 이미 시기적으로 좀 때가 늦어서 의견 개진을 못하는 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포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친구 먹으신 분 2분, 제주도에서 오신 2분 좀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되었는데요. 우리 그래도 분위기 자체를 무겁지 않게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어 주신 우리 서인한 그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영렬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실 때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 약간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립을 권유했더니 실질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이 10분밖에 없었다라는 건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그 시설로부터 지역 사회로 나왔을 때 내가 혼자 자립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부가 국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들한테 자립생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지 이런 숙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심포지엄을 끝까지 유튜브로도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든 패널분들과 우리 자랑 그리고 여기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